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간단한 총평과 더불어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로 치면은 중복조합과 이항정리까지가 시험 범위인데요. 보통 이제 MEDF 같은 경우는 좀 더 나가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적분 같은 경우도 원래 시험 범위보다 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사설스럽게.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교육청의 어떤 시험 범위를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확률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봤던 그 주제들이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뭐 늘 나오는 이항정리 계산이죠. 그 다음에 뭐 중복조합을 아십니까? 뭐 쉽죠.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자 최단거리 묻는 거 쉬웠죠. 요것도 보시면은 중복순열이 되어지는 건데 마지막에 뭐 짝수가 있다가 되었고 뭐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사건으로 세는 거. 뭐 그냥 지극히 27번스럽죠. 자, 저는 28번이 좀 문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좀 주문하고 싶냐면은 최근 들어 경우의 수 묻는 문제가 너무 또 약간 정형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함수의 개수를 묻거나 계속 중복조합이거나 뭐 계속 원순열이거나 이런 건데 그나마 그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에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늘 그렇듯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나 세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세지 못하면 틀리게 되는 이런 스타일들이 참 좋다고 보는데요. 이 문항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고요. 그냥 그 D가 오직 2개만 연속한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세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실수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항상 늘 그렇듯 확률 통계 세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거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D가 몽땅 다 이웃할 때 빼주고 D가 다 떨어져 있는 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거 빼주는 훌륭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29번을 보시면 전형적인 원순열 문제입니다. 그냥 그림 쭉 그리시면 되고요. 차라리 뭔가 하나를 고정시키세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를 한 명을 고정시켜주면은 더 이상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 되는 거고요. 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림을 이제 가지치기 나눠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의 그림들을 쭉쭉쭉 그려주시면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세한 걸 해설을 보시고요. 30번입니다. 늘 나오는 이제 뭐 함수에서 또 나오셨어요. 또 나오셨는데 나름 중복조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증가함수인 거니까 여기 있는 F2가 1대, 2일 대, 3일 때 바로 세 가지 케이스를 세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세는 과정 중에서 꼼꼼하게 세는 방법을 좀 여러분이 해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가 잘 안 나요. 근데 막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세나가는지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좀 잘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이제 뭐 확률 통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뭐 나름 만점 방지용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이거를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꼼꼼하게 잘 센다 그러면 정말 그 집단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뭐 4월 달에 나와야 될 게 나왔다 이런 입장이고요. 좋은 문제는 28번 그리고 30번 정도가 좋은 문제라 할 수 있고요. 27번 같은 경우는 직접 세는 것보다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걸 빼주는 거를 선호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28번입니다. 요 문항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좋아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좀 경우의 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읽었을 때는 뭔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느낌이 잘 안 나는데 맞기도 하고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좀 뭔가 풀면은 뭔가 한 글자로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사람이 참여해서 오직 한 사람만 이기는 게임이 있대요. 8번 실시하는 건데 그 회차 게임에서 이긴 숫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이기면 1을 주고요. 마지막
8번째 게임에서 이기면 숫자 8을 주겠죠. 모든 게임이 끝난 후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카드를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A, B, C, D가 받은 카드의 개수가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제일 많이 이긴 사람이 D가 되는 거고 A는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D가 받은 3장의 카드에 적힌 수 중 오직 2개만 연속한다. 2개만 연속한다. 자, 일단 생각해 볼게요. 발상은 이런 건데, 발상은 어쨌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A가 하나, B가 둘, C가 둘, D가 셋 이렇게 있는 건데, 뭐 늘 하던 방식으로 예를 들어 숫자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을 A가 이겼고 두 번째 게임을 B가 이기고 세 번째 게임을 C가 이기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 얘를 이 1번부터 8번까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인 건데 여기에다 뭐를 갖다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끼워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1번이 A가 이겼으니까 여기 A를 갖다 세우시면 되는 거고, 2번이 B가 이겼으니까 여기 B 이런 식으로, 3번은 C, 4번은 D, 그 다음에 5번도 D,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우는 건데 그 2개만 연속한다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D가 2개만 이렇게 연속을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이디어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2개만 이웃하라 그랬잖아요. 2개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이디어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면 돼요? 2개만 이웃하는 거니까 D가 3개가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고요. 그쵸? 그다음 또 뭐 해주면 돼요? D가 모두 떨어져 있는 거. 하나도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것들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그야말로 여기 있는 A, B, B, C, C, D, D, D를 그야말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8팩토리알을 B가 2개 있으니까 2팩, C가 2개 있으니까 2팩, D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얘는 1680이에요. 숫자 크죠? 보기를 보시면 숫자가 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가 이웃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A, B, B, C, C에다가 D를 3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즉 얘네가 전부 다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됩니까? 전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6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얼마? 180이에요. 그리고 D가 모두 떨어져 있는 거를 또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A, B, B, C, C를 먼저 일렬로 나열하죠. 먼저 일렬로 나열해요. 그러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누구를 갖다 끼워 넣어주면 돼요? 요 사이사이에 D를 배치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6 퍼뮤테이션 3 할 거냐 이건데, 이게 지금 다른 거면 6P3인데 자, 이거 좀 조심해야죠. 이게 지금 이거를 6P3으로 할 거냐
6 컨비네이션 3이냐 할 건데 지금 보면 6 컨비네이션 3입니다. 왜냐하면 D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봐요. 그럼 얘가 딱히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똑같이 D잖아. 얘가 지금 D1, D2, D3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6 퍼뮤테이션 3이 아니라 6 컨비네이션 3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칫하면 여기 6P3 해버리면 좀 굉장히 답이 잘못되겠죠. 네.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냐면 600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뭐냐면은 1680에서 180을 빼주시고요. 거기에 600까지 빼주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900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풀이다. 그러니까 두 개만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셋 중에 뭐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이웃한다. 그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막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빼줘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방향성을 추천하진 않고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전체에서 요거 빼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풀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대표적인 원순열 문제가 나왔어요.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의자에 앉는데 경우의 수를 구하라. A와 B는 이웃하지 않는다. B와 C도 이웃하지 않는다. CD도 이웃하지 않는다. 근데 EF는 자유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럴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냥 늘 그렇듯 원순열에서 누군가 하나를 고정시키는 순간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그냥 고정을 시켜요. 그냥 기준을 정해주라고요. 시작점을 그냥 이렇게 A를 고정시켜요. A를 고정시키는 순간 더 이상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A가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B는 뭐가 돼야 돼요? A와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면 B가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B가 여기 앉는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줘야겠는데요. 여기 앉는 걸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앉는 걸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림 좀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무조건 A는 여기로 고정을 시킨 상태예요. 자, A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가 B가 여기 앉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B를 여기 앉히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B가 이쪽에 앉는 거를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C를 앉힐 건데 C는 또 B와 이웃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C는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는 거니까 C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C가 여기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마찬가지 C가 여기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 아니면은 여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D, E, F를 앉혀야 되는데 C가 여기 앉으면은 D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C를 앉으면은 여기가 D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 D가 되는 거죠. 아니다. D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죠. 왜냐면 C와 이웃하는 건 여기만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요. 여기 어때요? 여기 C 앉으면은 D는 여기 안 되는 거니까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요. 여기 이제 C가 되어지면 여기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요. 여기가 C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여기가 D가 되는 거고요. 여기 C가 돼주면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한 거예요. 자, 남아있는 EF의 경우의 수를 세보죠. 요게 D가 되면 요게 EF 혹은 F이니까 두 가지. 여기가 D가 되어주면은 D 상태에서 EF, FE 두 가지. 여기가 D가 되어주면 EF, FE 두 가지. 각각 두 가지씩 되는 거니까 네 가지. 되셨어요? 그러면 좀 센스가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AB가 되면은 이쪽도 AB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어차피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두 가지 네 가지면 그냥 여기도 그냥 두 가지가 되고요. 맞잖아요. 여기 D가 하나니까 여기 두 가지잖아요. D가 하나 둘이니까 네 가지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D가 하나면 두 가지고 두 개면 네 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D 여기 쓸 때 네, E, F, F, E 여기 쓰면 E, F, F, E 네 가지. 토탈 합하시면 몇 가지? 네, 2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너무 쉬운 원순열 문제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뭐 대표적인 또 함수의 개수 나왔고요. 또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증가함수 형태 중복조합 나오셨고요. 뭐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봤던 스타일입니다. 꼼꼼하게 세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네, 증가함수가 되고요. 같거나가 들어가는 증가함수예요. 따라서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 되는 겁니다. 중복조합 되는 건데 보세요. 자, 일단 증가함수인데요. 같거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조합이고요. 일단 편하게 세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체크 가능한 게 F2 얘가 얼마냐라는 거죠. 확실한 건 얘가 1, 2, 3 셋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기 4가 돼버리면은 네, F4가 F4보다 클 수 없고요. 네. 5가 돼버리면 증가함수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 케이스는 일단 세 가지가 된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F2가 만약에 1이다 라고 가정해봐요. F2가 1이에요. 한마디로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일단 F에 1이 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 얘가 1도 갈 수 있고 아니 1밖에 못 가네요. 그렇죠? F1은 1밖에 안 되죠. 얘가 1인 이상 네, 증가함수가 되려면 F2는 1이 되셔야 돼요. F1이 1이 되는 거는 몇 가지? 네,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 4, 5, 6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당연히 3, 4, 5, 6은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죠. 우리가 늘 하던 중복조합에 의하면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중복해서 4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네요. 일단 네, 6H4예요. 6H4는 네, 126이거든요. 네, 126가지입니다. 근데 이 126가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네, 분명히 요게 이제 1이 되는 경우는 F의 1이 F의 4, F의 6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126가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F1은 1로 갔죠? F1은 이미 1이에요. 얘가 이미 1인데 F4가 만약에 1로 가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요. 얘가 1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 F6도 1인 게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전체 126가지에서 뭘 빼내 주셔야 돼요. 그럼 뭘 뺄 거냐? 당연히 얘네 둘이 같거나 혹은 얘네 둘이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뽑다 보니까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세하게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F1과 F4가 같은 경우를 빼주시면 되고요. F4와 F6이 같은 경우도 빼주시면 돼요. 근데 역시나 또 하다 보면 어때요? F1, F4, F6이 몽땅 다 같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인 경우를 뺄 거니까 요 케이스 더하기 요 케이스를 빼주면 되죠. 맞아요? 즉 여기 있는 이 케이스에다가 이 케이스를 더하시고 이 케이스를 뺀 것을 뭐한다? 네, 뺀다라는 거죠. 그럼 보시죠. F1이 F4 같아지는 건 뭐예요? F1이 F4 같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F1이 1인데 F4도 1인 거야. 그럼 그 말은 증가함수면서 같거나 붙는 거니까 F2와 F3도 1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다 얘가 1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선택해 주면 돼요? 5와 6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 이제 5, 6은 어떻게 돼야 돼요?
1, 2, 3, 4, 5, 6 중에 포함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6H2가 돼요. 얘가 6H2. 6H는 21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F4가 F6 같아지려면요. 결국은 F4, 5, 6이 다 같아지면 되죠. 그러니까 F4, F5, F6이 몽땅 다 같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F의 4, F의 5, F의 6이 몽땅 다 같아주는 경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가 또 어떻게 된다? 또 어딘가 가겠죠? 뭐만 선택해 주면 돼요? 4, 5, 6 덩어리 하나랑 3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총 몇 개 중에 역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3과 4, 5, 6의 한 덩어리를 2번 선택해 주는 거죠. 역시나 6개 중에 2번을 뽑아요. 하나는 3, 하나는 4, 5, 6 한 덩어리. 그래도 21가지네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뭘 도려내 줘야 돼요? F1부터 F6까지 싹 다 같은 거. 한 가지네요. 전부 다 1, 1, 1, 1, 1, 1 대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42, 요거 빼주면 41. 41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126가지에서 41을 빼주시면은 85가 되나요? 첫 번째 케이스가 85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F의 2가 1인 경우가 85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F2가 2일 때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뭐부터 정해줘야 되냐면 F1이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1 또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F1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건 거니까 일단 얘가 몇 가지다? 2가지가 된다. 결국 나중에 2를 곱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이제 좀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F2가 2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케이스를 셀 거냐면 그냥 F2, F4, F6 요 케이스를 세주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1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정해졌고요. 이제 3, 4, 5, 6만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 3, 4, 5, 6은 2까지 포함해서 2, 3, 4, 5, 6에 갈 수 있어요. 그 전체 케이스는 몇 가지냐면은 OH4가 전체 케이스예요. OH4는 얼마냐면 70이죠. 70. 여기 70이에요. 70. 70에서 뭘 뺄 거냐면 아까와 동일한 느낌입니다. 동일한 느낌이에요. 당연히 같아지는 거 빼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같아지는 케이스 하나 빼주고요. 요렇게 같아지는 케이스 빼주시고요. 2번 다 빠져버린 몽땅 다 같은 거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F2랑 F4가 같아요. 그 말은 F2가 2인데 F4도 2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증가함수인 거니까 F3도 2로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5와 6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2가지 5와 6만 정해주면 되겠네요. OH2는 15입니다. 이 케이스에다가요. 누구를 또 더해줘요? 바로 F4와 F6 같을 때를 또 더해줍니다. F4와 F6 같다라고 하는 건 아까와 동일한 상태가 돼요. 뭔가 F4, 5, 6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F4와 F6 같다라고 하는 거는 F5까지도 같은 거니까 4, 5, 6이 역시나 한 덩어리가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1은 이미 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정해줄 거는 3 정해주면 되고 4, 5, 6 한 덩어리 정해주면 돼요. 따라서 2, 3, 4, 5, 6 5가지 중에 2덩어리 역시나 OH2
하시면 되겠네요. 15예요. 이렇게. 거기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예요? 뭘 빼준다? 바로 F2부터 F6까지 몽땅 다 같은 걸 빼주면 되죠. F2가 2니까 뭐 6도 2, 3도 2, 4도 2, 5도 2 전부 다 2가 되는 거 한 가지 케이스를 도려내주면 되겠네요. 그럼 30 빼기 1이니까 29잖아요. 여기가 29예요. 따라서 70에서 29를 빼주시면 두 번째 정답이 나오겠죠. 바로 70에서 29를 빼주시면 41이 되는 건데 이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 앞에 F1이 두 가지 케이스였기 때문에 얘를 곱하기로 했었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41 곱하기 2 하시면 얼마? 82가 두 번째 케이스의 정답입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82가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제 마지막만 하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F2가 3일 때가 됩니다. 역시나 F2가 이렇게 3으로 갔다고 쳐요. 그럼 일단 F1부터 또 정해주시면은 F1은 1 또는 2 또는 3까지 가능하죠. 네, 1, 2, 3 세 가지 가능하니까 얘는 마지막에 뭘 곱해 주셔야 돼요? 3을 곱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니까. 이런 걸 약간 좀 디테일하게 잘 해주시면 절대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막 하다 보면 실수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3, 4, 5, 6이 어디 가야 돼요? 3, 4, 5, 6으로 가는 거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4H4가 되는 거니까 네, 4H4는 네, 35가 돼요. 여기서 뭘 빼주는 거다? 바로 또 케이스를 빼주겠죠. 자, F2가 3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케이스냐면 F2가 3이 되었기 때문에 네, F3이 F4가 되고 F6이 되는 요 케이스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하신다? 앞에 둘이 같을 때, 뒤에 둘이 같을 때, 동시에 같을 때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3이랑 F4 같을 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케이스는 3과 4가 같아야 돼요. 3과 4가 같아야 돼요. 요게 한 덩어리예요. 요게 한 덩어리. 근데 2가 지금 3으로 갔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덩어리는 뭐 어딘가 또 가면 돼요. 근데 5하고 6은 또 자유롭죠?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 몇 개를 뽑으시면 돼요?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하나, 둘, 3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바로 4H3이 됩니다. 얘는 얼마가 되냐면 20이에요. 이 케이스에서 이제 뭘 더하시면 돼요? F4가 F6 같아지는 거죠. 자, F4가 F6 같아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역시나 또 4, 5, 6이 같아지는 케이스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4, 5, 6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고 3이 독립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3, 4, 5, 6, 4개가 되는 거니까 네, 4개 중에 몇 개 뽑아요? 이번에는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네, 2개를 뽑게 되는 겁니다. 네, 4H2가 되는 거고요. 4H2는 10이에요. 10. 거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이제 동시에 되는 걸 빼줘야 돼요. 동시에 된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F3, F4, F5, F6 쭉 F6까지 몽땅 다 같은 거를 빼주셔야 돼요. 그 말은 F3, 4, 5, 6이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하나만 뽑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요? 3, 4, 5, 6, 4가지겠죠. 얘가 4가지니까 얘가 한 덩어리니까 이걸 때, 이걸 때, 이걸 때, 이걸 때 총 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뭐 하시면 돼요? 네, 빼시면 돼요. 20, 10, 30에서 4 빼면 26이죠. 그러면 35에서 26 빼면 얼마? 9가지.
근데 그 9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 케이스씩 곱해주면 되죠. 그럼 9, 3, 27. 세 번째 케이스가 얼마다? 27이 되었다. 네, 끝났죠? 정답은 얼마예요? 85 더하기 82 더하기 27까지 총 3개를 더하시면 정답 194 정답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세면 절대 틀릴 일 없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의 꼼꼼함이 있는 친구가 확률 통계에서 되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확률 통계 안에서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나름 그래도 만점 방지용으로 네, 문제가 하나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네, 기하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네, 전문항 해설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하 문항은 보면요, 네, 4월달 모의고사긴 하지만 그래도 벡터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흔히 맛볼 수 없는 그런 벡터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은 뭐 쉽죠? 그냥 뭐 스칼라베 해주면 된다 그거고요. 이건 뭐 표준형을 바꿔주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접선 뭐 늘 나오는 거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내분 벡터와 외분 벡터 그 어떤 점의 위치 관계를 통한 넓이 구하는 게 나왔는데요. 뭐 기본 중에 기본인 거니까 자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7번 있잖아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최근의 트렌드를 잘 담고 있는 중요한 3점짜리 문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보시면은요, 이게 주측 길이가 2 루트 5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정의를 쓰면요, 이 길이 빼기 이 길인데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이 빠지면서 이 길이가 주측 길이 2 루트 5가 돼요. 또 뭔가 루트 5가 된다라는 말은 또 닮은 비가 1대 2대 루트 5라는 걸 얘기하고, 요 길이가 2라고 주어졌으니 요 길이가 4가 되어서 1대 2대 루트 5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얘가 또 반지름으로 갔잖아요.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또 뭐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수선을 내리겠죠. 요렇게. 내려주시면은 놀라운 사실이 얘가 세타라 그러면 얘도 세타예요. 막곡지각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1대 2대 루트 5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이 둘이 같은 길이가 되어지면서 한쪽 길이의 제곱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점의 좌표만 찍어주시면 정답이고요. 이 좌표는 이 쌍곡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으로 연립으로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문항이 좋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3점짜리 문항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 3분 안에 돌파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8번을 보면요,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포물선 쌍으로 나와서 뭔가 2022 수능 28번스럽죠. 그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또 준선을 잘 그어주시고 정의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 정의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 사용하시면은 A와 P 사이의 어떤 관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좌표를 잘 찍어주시고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가시면 되는 거냐면, 얘를 내려주시고 얘를 내려주셔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 포물선이 1,0 지난다 그랬으므로 대입하시면 그냥 스무스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냥 풀다 보면 답 나오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자, 29번이 굉장히 좋은 문항인데요. 최근에 찾기 힘든 아주 좋은 벡터 문제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그림이 없어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해서 요거를 좀 바꿔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보면 좀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즉 여기 있는 이 OQ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5R이다라고 처리해가지고 대신에 이 R을 뭐로 보면 되냐면 Q의 원점 대칭으로 보는 요 스킬이 굉장히 돋보이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반드시 여러분이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접어서 플러스를 강제로 마이너스로 만든 다음에 뭔가 처리하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에 접한다. 오직 한 쌍 존재한다라는 이 개념이 결국 원에 접한다로 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해설지를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넓이를 이용해서 그 반지름을 구하게 됐으니까요. 한번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이렉트로 5x 더하기 5y의 크기의 최대를 바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이 y를 원점 대칭 접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얘가 rx의 크기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중심까지 연결해서 반지름 더하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문항이 좋으니까요.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0번은요. 그냥 풀다 보면 답 나와요. 여기가 보면 타원 위의 점이면서 포물선 위의 점. 여기도 포물선 위의 점이면서 타원 위의 점. 여기는 그냥 타원 위의 점. 그러니까 점들을 찍어본 다음에 그냥 정의들을 쭉 써주시면 돼요. 일단 요게 지금 10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10인 건데 어쨌든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2b예요. 2b.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어지는 상태냐면 2b-10이에요. 그래야 얘네 둘이 합하면 2b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그냥 b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가 또 b가 되어서 이거 더하기 이게 2b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준선을 또 그려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갖다 처리한 다음에 또 이 길이랑 요 길이. 지금 여기서 이 길이랑 요 길이 같다로 또 처리하시면은 또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뭘 알아내게 되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45도라는 걸 확인하고 이게 수직인 걸 확인하고 결국은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연타로 계속 쓰다 보면은 뭐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30번스럽지는 않았어요. 30번이다라고 보통 막 코사인 법칙도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무튼 간에 4월 모의고사 치고도 뭐 퀄리티는 뭐 나쁘진 않고요. 특히나 29번, 30번 이 두 개의 문항이 좋았고요. 27번의 문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문항 진짜 좋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해설 출발합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가장 좀 요즘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하면서 잘 만들어진 3점짜리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빠르게 헤쳐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최근 트렌드에 잘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쌍곡선 이렇게 있는 건데 요것만 주었잖아요. 그 말은 주축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바로 주축의 길이가 2√5라는 걸 이야기하죠. A가 √5니까. 그러면 지금 뭐 딴 거 할 겨를이 없죠. 뭐 원이 있다. 뭐 여기를 지나죠. 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정의부터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써보시면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주축 길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길이가 똑같이 반지름으로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뺐을 때에 정확히 이 두 개의 길이는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게 뭐가 남는 거냐면 이 길이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얘가 뭐다? 바로 주축의 길이 2√5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또 뭔가의 길이에 √5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또 그냥 안 봐도 뻔하잖아요. 결국 또 1대 2대 √5가 될 텐데 마침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OQ의 길이가 2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가 또 2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4가 되어서 결국은 또 1대 2대 루트 5를 완성시켜요. 그 말은 초점이 바로 여기가 4,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니까 초점이라고 하는 건 둘이 더하는 거잖아요. 더해서 16이 돼야 되죠. b의 제곱이 1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넓이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자, 나름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요, 이게 반지름으로 갔기 때문에 나름 얘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나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등변 나오면 수선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수선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반지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 반지름이라면 결국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바로 이쪽이 내가 만약에 세타다라고 두면은 이쪽도 세타가 되어서 막곡지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세타에 대해서 1대 2대 루트 5고 직각이 되었으니까 이쪽도 결국 뭐가 된다? 1대 2대 루트 5라는 사실이죠. 맞아요? 결국 얘가 1대 2대 루트 5다. 한마디로 얘가 1대 2가 되었으므로 한마디로 여기는 밑변과 높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구나. 결국은 내가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이쪽의 길이를 알던 이쪽의 길이를 알던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쌍곡선식을 알아냈잖아요. 쌍곡선식을 알게 됐는데 여기 있는 요 직선과 만나는 점의 교점이 이제 P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P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거든요. 요 직선이 y는 2분의 1x가 되는 거고 y절편은 2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줘요. 따라서 내가 요거를 그대로 요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맞아요? 네, 집어넣게 되면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아마 마지막에 요렇게 나오나 봐요. 39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0x 네, 마이너스 300 이렇게 좀 뻑뻑하게 나와요. 그렇긴 한데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요, 13x 3x 그리고 30 10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요. 뭐 손쉽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90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130이라서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0이 나와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10, 뭐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쪽 길이가 3분의 10인 걸 이야기해요. 아까 보셨죠? 1대 2대 루트 5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요. 이 길이가 3분의 10이면 이 길이도 3분의 10이 돼야겠죠? 따라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에 3분의 10에다가 제곱을 처리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9분의 50 정답이네요. 그래서 또 이제 1대 2대 루트 5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직선과 연립해서 이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앞선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최근 2,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 포물선 2개, 요 스타일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또 등장했어요. 마치 2022 수능 28번이 다시 등장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 2022 수능 28번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식을 한번 써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초점부터 빨리 체크해 볼게요. 원래 있던 초점은 마이너스 p, 0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px인 거니까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 되다 보니까 초점도 그대로 평행이동돼요. 되셨죠? 원래 있던 이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P, 0이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 위로도 A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 게 준선을 다 그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 일단 준선을 다 그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쪽에 준선 그려야 되고 이쪽 준선 그려야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정의를 써보려면은 그것도 정의를 쓰려면 준선을 그어야 되네요. 자, 그럼 그어볼게요. 이 포물선의 준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포물선의 준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 이만큼의 간격이 더 가면 되거든요. 더 가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어딜까요? 원래 꼭지점이 원점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A예요. 그쵸?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봐요. 빼보면은 P가 되는 거죠. 결국 요 간격이 결국은 P예요. P. 그럼 여기가 A고요. 그러면 준선이라고 하는 건 이 A로부터 얼만큼 더 가면 되겠어요? 똑같이 P만큼 더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준선이 A 더하기 P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초점이 또 A 더하기 P네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점에서 그대로 수선 내렸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C1의 포물선의 준선이 된다. 그럼 이제 한번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정의를 써보시면은 포물선 위에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요 거리가 동일해야 돼요. 일단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죠? 바로 이 좌표 P 더하기 A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길이도 P 더하기 A다라고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A죠. 요게 지금 A예요.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현재 뭐가 돼요? 2P죠. A, 2P예요. A, 2P. 따라서 요쪽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초점과 초점 사이 거리. 혹시 문제에 나와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PF1과 F1, F2 같다 그랬죠? 네, PF1과 자, PF1 요거죠? 그리고 F1, F2 같다 그랬어요. 즉, 요 길이가 뭐라는 얘기예요? 요 길이가 똑같이 P 플러스 A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써볼게요. P 플러스 A의 제곱은 2P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자, P의 제곱 2AP, A의 제곱은 4P의 제곱, A의 제곱이고요. A 제곱 사라졌죠? P 약분 처리할게요. P 플러스 2A 4P예요. 따라서 3P가 2A가 되는데 자, 3P가 2A가 됐습니다. 되셨죠? 네, 3P가 2A가 되었고요. 요거는 그냥 킵해 놓을게요. 3P가 2A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P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곧 A를 구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남아있는 힌트가 뭐냐 봤더니 여기가 1,0을 지난다. 여기 있는 1,0을 이 포물선이 통과한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또 힌트잖아요.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어넣겠습니다. 요 식에서요. 얘가 1,0 지난다. 대입해 보시죠. 대입을 해보시면은 자, 좀 뭔가 좀 이쁘게 하고 집어넣을 거냐 그냥 집어넣을 거냐 인데
이왕이면 A로 바꿔치기 하는 게 낫겠죠? 지금 보시면 P가 3분의 2A인 거니까 4P는 뭐가 돼요? 4P라고 하는 거는 3분의 8A죠. 얘를 3분의 8A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1,0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을 넣었죠? 그러면 A의 제곱은 3분의 8A에다가 X에 1 넣었죠? 1-A 이렇게 되실 거고요. A 약분 처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A는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A 넘어갔어요. 3분의 11A가 3분의 8 되셨죠? A가 얼마다? 11분의 8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P를 구하는 거는 3분의 2A잖아요. 네, 3분의 2에다가 11분의 8을 곱하시면 정답. 33분의 16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안 했죠? 이쪽 포물선에 대한 준선은 아직 긋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쪽 준선에 대한, 이쪽 포물선에 대한 준선은 긋지도 않고 답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풀다가 좀 더 뭔가 힌트가 부족하다 그랬으면은 여차하면 이쪽의 포물선에 대한 준선까지도 그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입니다.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기하 문항에서 제일 좋은 문항 하나만 원픽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저는 이 문항을 꼽고 싶습니다. 벡터에서 좀 새로운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인데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원이 있고 두 점이 있다.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실사판에 가깝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최대한 실사판에 가깝게 그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이를 재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칠판에 눈금이 그려져 있으니까 보면서 하는 겁니다. 5,3. 이때 두 점 A, B를 연결한 선분이 있대요. 그 선분이 이제 A, B죠.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 Q가 있대요. 그리고 P는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반지름이 R인 원인데 그 반지름이 결코 5를 넘지는 못해요. 반지름이 5를 넘지는 못하는 건데 원 위에 있는 점과 선분의 위에 있는 점이 정확히 부호반대 지워지는 것이 오직 한 쌍 존재한다. 자, 이것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떤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0인데 어쨌든 원점은 약간 치우쳐 있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선분. 좀 멀리 떨어지면 안 되겠죠. 멀리 떨어지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반대가 되기 어렵잖아요. 반대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좀 붙어 있어야 되나 봐요. 한마디로 좀 원이 적당히 좀 커야 되나 봐요. 그쵸? 적당히 좀 원이 커야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여기 A고 B라고 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반대편 됐다고 쳐봐요. 여기가 이제 정확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졌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에 여기 있는 점 Q가 이쪽을 향해 이렇게 무빙을 타면은 이쪽으로는 길이가 줄어들죠. 이쪽으로는 이렇게 길이가 줄어드는 거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으로는 길이가 늘어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길이가 줄어들고 이쪽으로는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가 같아졌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 길이 같다고 치면은 어디가 될 때까지는 얘를 그대로 수선 내린 곳까지 올 때까지는 더 이상 같아지진 않겠죠. 얘는 줄어들었고 얘는 늘어났으니까. 그쵸? 얘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왔다고 치면 예를 들어
왔어요. 반대편으로 왔다고 치면은 얘는 더 진행이 되면 어때요? 더 진행이 되면 다시 늘어나죠. 다시 얘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여기도 보면 또 늘어나거든요. 또 늘어나는 거니까 이쪽에 같아졌던 부분이 충분히 이게 약간 수투에서의 보면 약간 사이값 정리 느낌인데 이쪽이 늘어나면서 다시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아지게 되면은 다시 또 한 번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은 더 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쌍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원 위에 점이 있고 오직 한 쌍이 있다라는 말은 웬만하면 다 뭘로 가요? 웬만하면 다 접한다로 가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그냥 솔직히 거의 뭐 접한다라는 걸 알고 푸는 거거든요. 거의 뭐 접하겠지라고 왕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보통 이제 합벡터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OP가 마이너스 OQ 이렇게 되는 PQ가 한 쌍 있다. 요 개념이잖아요. 네, OP랑 마이너스 OQ가 같아지는 PQ가 한 쌍이다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OQ라고 하는 얘를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OQ라고 하는 거는 얘를 그대로 원점 대칭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얘를 원점 대칭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A의 프라임 원점 대칭한 점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도 원점 대칭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점을 잘 찍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B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을 연결시켜 주면은 당연히 얘랑 이렇게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마이너스 5Q라고 하는 걸 내가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그냥 어떤 R이다라고 봐버리면은 결국 R이 여기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R이 여기 위를 움직이는 거고 P라고 하는 거는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P하고 R이 결국은 한 쌍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여기 있는 요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갑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건데요. 접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접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중심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그려보시면은 요런 원이에요. 요런 원. 즉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원이 되는 건데 이 원 위의 점이 P 요 선 위에 있는 점이 R 한 쌍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얘를 원점 대칭한 상태 정확히 얘를 요렇게 원점 대칭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점 Q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볼게요. 원 위의 점 X와 AB 위의 점의 Y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OX 더하기 OY. 자, 이번에 또 이렇게 하래요. OX 더하기 OY.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어쨌든 X라고 하는 건 노란색 원 위의 점이에요. Y라고 하는 건 흰선 위의 점이에요. 근데 합벡터가 제일 크게 하라 그러면은 일단 눈길이 가는 게 어디냐면 아무래도 이 O를 기준으로 가장 길이가 긴 지점이 여기 있거든요. 루트 37. 여기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요 벡터랑 어떤 벡터랑 합하면 제일 길어지냐 요 부분인데 그쵸? 근데 그냥 보기에는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뭐 이게 쭉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길이가 더 길어지거든요. 길이는 길어지는데 너무 길이가 길어지면
각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얘를 제곱을 때려가지고 뭐 내적을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또 그냥으로는 절대 구해지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이 OY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요게 OY라고 치면 이거의 반대편이 뭐예요? 반대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 아까 전에 봤던 그 R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5R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분명히 Y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위의 점이다 라고 보면 얘를 그대로 원점 대칭시킨 어떤 점들이 여기 위의 점들이잖아요. 여기 위의 점들을 내가 만약에 R이다 라고 하면 이쪽 어디든 OY를 잡게 되면은 걔를 그대로 원점 대칭시킬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 그 반대편이 바로 R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구조로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게 좀 편하죠. 그냥 뭐예요? 5x 빼기 5r인 거니까 그냥 얘가 rx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r은 여기 위에 점이 되어지는 건데 x는 원 위에 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위의 점들 중에서 원 위까지 가장 길이가 길 때가 언제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훨씬 더 수월해졌죠. 훨씬 더. 그럼 보세요. 여기 위의 점들 중에서, 자, 여기 위의 점들 중에서 원 위의 점까지 가장 먼 거는 뭘까요? 결국은 뭐 또 중심 간의 거리에서 반지름 더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중심이 여긴 거니까 한마디로 여기 빨간 선 위의 점들 중에서 이 중심까지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곳은 이 접할 때가 제일 가장 가까워지는 거고, 가장 먼 곳은 여기예요. 그쵸? 여기가 가장 멀어요. 이게 6이죠 지금. 그러니 이 6으로부터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는데요. 그쵸? 반지름만 더해주면 6 더하기 R이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이네요. 맞아요? 정답은 6 더하기 R이에요. R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노란색 원 위까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중심 간의 거리에서 반지름 더해주는 거다. 그럼 나는 이 R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R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지금 이쪽 길이가 6이죠. 6이에요.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반지름 R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 5잖아요. 3, 5가 되었으니까 얘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를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옆으로 4칸 갔어요. 그쵸? 옆으로 4칸 갔어요. 위로 3칸 갔어요. 4, 3, 5 피타고라스죠. 맞아요? 3, 4, 5 피타고라스니까 요 길이가 현재 5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5예요. 그럼 저는 이거 지워서 좀 심플하게 보시면은 여기 다 지워버릴게요. 요 길이가 5고요. 요 길이가 6인데 여기 수직이 되어지는 요 높이 R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또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옆으로 4칸, 밑으로 3칸이죠. 4, 3, 5 피타고라스예요. 됐죠? 그럼 얘가 또 뭐가 돼버리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굳이 요 직선을 구해서 뭐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뭐 상관은 없지만 네, 굳이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물론 뭐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이등변 나왔으면 수선을 이렇게 내려줘야죠. 수선을. 그럼 얘가 절반이니까 3이겠죠. 얘가 3이겠죠. 그러면 얘가 또 3, 4, 5 피타고라스니까 요 높이가 얼마예요? 4예요. 4.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보시면은 네, 밑변 곱하기 높이는 그쵸? 5R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쵸? 6 곱하기 4예요. 24. 따라서 반지름알이 5분의 24가 되어지므로 정답은 6 더하기 5분의 24 정답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5분의 54 합하면 59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접한다라는 개념, 뭔가 5x 더하기 5y를 이 5y를 마이너스 5r로 처리해서 원점 대칭 접어서 처리하는 이 과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에 오셨습니다. 30번도 문항이 굉장히 좋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어요. 네, 여기가 0,c, 네, 여기 0,c,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건데 F를 초점으로 하고 준선이 X축의 수직인 포물선. 자, 지금 보시면 여기를 초점으로 하고 뭔가 준선을 긋겠대요. 그러면 준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연히 요 길이만큼 초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만큼 더 연장시켜서, 그쵸? 더 연장시켜서 이쪽에 있는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똑같아지게 만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네, 준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준선인 거예요. 근데 혹시 뭐 더 없나요? 뭐 그런 얘기는 없네요. 전혀. 네, 전혀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두 꼭지점 A가 A,0, 여기가 이제 A,0이죠. 여기가 A,0, 여기가 0,B 그랬어요. 근데 다시 볼게요. PF'이 11대 그랬어요. PF'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요거죠. 여기 있는 이 점 P로부터 F'까지 요 길이가 10이다 라고 줬어요. 요 길이가 10이에요. 10.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위의 점이에요? 타원 위의 점이죠. 타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뭐 정의를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돼요?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돼야 되죠. 근데 이때 장축은 2a가 아니라 2b입니다. 그쵸?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2b가 돼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이 보라색 길이가 10인 거니까 둘이 앞에서 2b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이 흰색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흰색의 길이가. 네, 2b-10이 돼주면 되겠죠. 그래야 얘네 둘이 합하면 2b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시죠. BF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때 BF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BF의 길이는 가만히 보면은 이쪽 길이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B-C를 구하라가 결국 질문이네요. 네, 질문은 네, B-C가 되는 거네요. 자, 뭐 해볼까요? 당연히 타원의 정의를 사용했으면 네, 포물선의 정의도 사용해야겠죠? 자, 사용하러 가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중에 포물선 위에 점 찾아보세요. 바로 요 점이 있고 요 점도 있네요. 그러면 두 번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초점이 여기니까 초점까지의 요 거리와 준선까지의 요 거리가 동일하죠. 되셨어요? 그러면 초점까지 거리가 B-C니까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돼요? 네, B-C가 돼야 돼요. 요 길이도 B-C. 다시 한번 갑니다. 초점까지의 요 거리와 준선까지의 요 거리가 역시나 동일해야 되죠. 되셨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요 길이가 B-C니까 요 길이도 B-C죠. 근데 이쪽 길이가 A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쪽 토탈적인 길이는 뭐가 된다? 네, A 더하기 B-C예요.
그러면 이쪽 길이도 결국 뭐가 돼야 돼요? 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되셔야겠죠. 이런 수순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인데 여기는 뭐예요? C가 되는 거죠. 네, 여기 C예요. 이렇게. 아까 이 점은요, 분명히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쵸?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초점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면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해도 2B가 돼야 돼요. 근데 타원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그냥 B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B가 지워지면서 A 빼기 C가 0이 돼야 돼요. 아, A랑 C랑 똑같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죠. 맞아요? 바로 여기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몇 도란 얘기예요? 45도란 얘기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된다?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뭔가 마지막 마무리는 네, 피타고라스스럽게 가고 있죠. 결국 이쪽 길이가 10이고 이쪽 길이가 그냥 B잖아요. 그리고 이쪽 길이를 구하면은 요게 그냥 이쪽 길이가 B였으니까 B에다가 얘를 더하시면 2B-10에 B를 더하면 이쪽 길이가 뭐가 돼요? 이쪽 길이는 네, 3B-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피타고라스 써주시면은 B가 튀어나오고 B가 나오면은 뭐 다른 것도 쭉쭉 나오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요? 가볼게요. 자, B변 제곱 10의 제곱 100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이쪽 길이가 뭐죠? 네, 3B-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네,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0이 지워지고 B까지 약분 처리하시면은 네, 얘가 지금 10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얘가 60B 이렇게 되죠. 얘는 0 돼요. B가 얼마다? 네, B가 6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네, B6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6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6이에요. 6. 이 길이가 6이죠. 이 빗변이 6이라는 거죠. 빗변이 6이면은 얘가 1대 1대 루트인 거니까 이 길이가 뭐가 돼요? 3 루트이겠죠? 네, A가 3 루트이에요. 근데 C도 결국은 3 루트이겠죠? 같아지는 거니까 1대 1대 루트 2. 그쵸? 따라서 B가 지금 뭐라는 걸 알았어요? B가 6인 걸 알았고요. C가 3 루트인 걸 알았죠. 네, B-C를 구하시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P 더하기 Q 루트인데요. P가 6이고 Q가 -3인 거니까 둘이 합하시면 얼마? 정답은 3. 정답 되시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정의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정의 쓰시고 포물선 정의 한번 쓰시고 타원 정의 한번 쓰시고 포물선 정의 한번 쓰시고 타원 정의 한번 쓰시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1대 1대 루트 2 계속 봐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충분히 네,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 뭐 나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